나중에 못 받은 사람은 좀 받아놓고. 카톡 안 하는 사람 있나 혹시? 카톡 하나? 안 하나? 그래? 그럼 니는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든지. 몸이 안 좋나? 몸이 안 좋네. 에이,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감기 몸살 환자들이 많더라고, 다른 학원도. 관리 잘해라. 몸 안 좋은 사람들은 다이 묵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 그래도 대단한 의지다. 몸이 아픈데도 나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좀 마지막, 구성 요건 마지막인데 이제 좀 재밌는 거, 결과적 가중법 들어가서 재미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 119페이지.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재밌게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봐도 이거는 자, 일단 아까 우리 결과적 가중법 개념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하고, 또 졸면서 까먹은 건 아니겠지. 자, 일단은 뭐 이런 범죄도 생각하면 된다. 강간치사죄. 자, 결과적 가중범은 일단 치자 앞에 있는 이런 고의범이 있어야 돼. 이 고의범을 갖다가 기본범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본범죄는 반드시 고의로 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요 범죄만 하겠다라고 의도한 거야. 근데 아이고 뜻하지 않게 이런 중요한 결과까지 중요한 결과까지 이렇게 발생을 시켰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었다, 그지? 과실이 있었을 뿐이다. 자, 중요한 결과가 이제 중한 결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과실로 이런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플러스 과실 중한 결과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법조문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자. 15조. 뭔지 모르겠다. 소설되어 있을걸. 안 봐도 뻔하지. 자,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죄에다가 줄박. 그 밑에다가 6글자로 적어라. 이거. 6글자. 결과적 가중범. 이래 적어두시면 돼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여기 있네.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 앞에다가 삽입시켜. 중한 삽입. 중한 결과의 발생을 자, 현관편 키워드 나왔다. 예견에다가 현관편 번쩍번쩍 예견. 즉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거 줄 한번 딱 꺼두고 예견 현관편 받고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전체적 줄 한번 딱 박아두고 그 밑에다가 좀 유식한 표현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이 말은 예견 가능성 인정 부정 예견 가능성 부정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결과적 가중범에서 뜬금없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왜? 이거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과실이 꼬르 예견 가능성이라고. 요거 때문에 뜬금없이 예견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아까 과실이 꼬르 예견 가능성이라면서. 근데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기본범죄 플러스 과실 중한결과라면서. 그러니까 중한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는 말은 중한결과에 대해서 뭐가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중한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습니까? 자, 예견할 수 없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 때 이 말입니다. 예견 가능성 부정이라 적어놔. 얘는 중한죄 밑에다가 6글자 결과적 가중범.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성립.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불성립.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겠네. 어떤 결과적 가중범 판례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이 말은 처벌 불처벌 처벌되었다 이 말이고, 그지? 중한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지?
중앙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었다 이 말은 처벌 불처벌 불처벌되었다 이 말이네. 아 그러면 하드 소프트 찾으면 된다 이 말이네. 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양가로 1번 결과적 가중범의 의 다 알고 있지만 확인학습 하십시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 동그라미 기본범죄 줄박 지금 저거 말하고 있지.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이라고 됐는데 아이 집어치우고 그 중앙결과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앞에다 삽입시키라. 과실 예견하지 않았지만은 예견 가능성은 있었던 이 말입니다. 즉 과실은 있었던 중앙결과가 발생한 때는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의 과실 결합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범죄의 고의라는 생각과 한 범죄의 과실이라는 생각이 두 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고의 플러스 과실 결합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표현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 형태 줄박. 이런 표현 나오면 그 결과적 가중범 그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가중처벌 근거. 좀 이론적인 내용인데 우리 그때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한번 언급한 적 있지. 뭐 했잖아. 살인죄, 과실치사죄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살인죄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 요 정도는 알지. 5살짜리 꼬마도 안다고 했잖아. 근데 5살짜리 꼬마가 여러분들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형 왜 그래? 삼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입 닥쳐라 그냥 막 꼬매버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자, 약간 유식하게 이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살인죄 행위반가치가 뭐였더라? 어쩔 알았지? 이거 기억 잘 못하던데. 예. 저번에 옛날에 한번 해주면 이거 요때쯤 돼서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하거든.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를. 근데 기억을 잘 못하던데 금방 고의 딱 바로 나오네. 과실치사죄 행위반가치가 뭐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행위반가치는 고의 아니면 과실이다. 그렇게 알면 돼. 고의 아니면 과실이다. 자, 결과반가치야 뭐 껌이지. 결과니까. 뭐야? 사망.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치사니까 역시 사망이네. 그러면 그 꼬마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했지. 살인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결과반가치는 둘 다 똑같다. 그렇지만 행위반가치가 살인죄 행위반가치가 고의로서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자 근데 그 뜬금없이 왜 결과적 가중범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이상한 용어를 갖다가 사용합니까? 옛날에 이론 지문에 요런 지문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강간치사죄라는 이 결과적 가중범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과실범 있죠. 이거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를 비교했을 때, 자 상식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될 것이다. 그렇지, 뻔할 뻔짜지. 근데 왜? 그럼 또 꼬매버릴 거가? 왜라고 묻는다면 또 입을 또 꼬매버릴 거야. 그래 가면 안 되지. 왜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요게 시험이 나왔어. 왜? 근데 착각대로 하는 게 나도 옛날에 그게 많이 속아서 넘어갔지. 함정에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요게 지금 결과적 가중범이잖아. 그러니까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또 가중, 결과 가중 이런 말이 들어갔으니까 마치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 단순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결과반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겠네. 이렇게 착각들에 빠져.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틀리지. 그 문제. 강간치사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강간치사죄 행위반가치는 뭐야? 한 개가 두 개가? 이거 말 고의 과실 두 개잖아 지금. 강간에 대해서는 고의, 치사에 대해서는 과실. 그러니까 강간치사죄 행위반가치는 고의 플러스 과실 두 개라고. 과실치사죄 행위반가치는 과실 달랑 하나. 근데 결과반가치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사망. 이거 사망. 예. 그러니까 요렇게 답변을 해야지. 강간치사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결과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니죠. 똑같습니다. 예. 결과방가치는 사망. 예. 사망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똑같지만은 강간치사죄 행위방가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의 플러스 과실로서 과실치사죄 행위방가치인 과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요 결과적 가중범위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렇게 쓰면야지. 요게 들어가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출제 교수님 요게다가 요거 살짝 집어넣고 결과적 가중범위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결과방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엉터리. 틀린 질문이지. 자, 봐. 두 번째 줄, 네, 단순 과실범보다, 자, 요거 현관펜, 행위방가치에다가 현관펜. 행위방가치가 크기 때문에, 행위방가치 밑에다가 적어 두시죠. 고의 플러스 과실. 로서 행위방가치가 크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자. 이런 이유능 내용 보지 마. 다만 맨 밑에, 1번, 2번 집어쳐라. 1번, 2번 절대 보지 마. 3번. 자, 동그라미 3번. 그 줄 네 번째 줄 겉머리 요거 과실 가로 해가지고 뭐라 돼있어? 그렇지. 그거 현관에 딱 박아라. 결과적 가중범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요거요. 과실 이꼬로 예견가능성. 예견가능성 이꼬로 과실. 예. 요거로 판단한다니까.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거는 이미 전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고의기본 문제는 있는 것으로 나오고 요거 때문에 예. 처벌 불처벌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 그 정도 하면 돼. 내용 보지 마라. 그 다음에 판례 봐라. 예. 뭐 똑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 줄 거는 거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맞죠? 예,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잘 봐.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다 동그라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줄 빡 끊어라. 자, 아까 좀 전 시간에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강간하고 치사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을 때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배웠지. 예전에 그 속셈하고 원자 사건에서. 근데 아까 과실범 할 때 살짝 언급했지만은 자, 이론적으로는요.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것이 인정돼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인정돼야 돼? 치사에 대한 요것도 인정이 돼야 돼. 예. 과실하고 인과관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과실치사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잖아. 아까. 과실치사죄가 완벽하게 성립,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실 원인과 치사라는 요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누가 증명? 실무적으로는 경찰관들이 증명해놔야 돼. 물론 공판정에서는 검사들이. 그 다음 이것뿐만 아니야. 치사, 그러니까 과실에 대한 치사에 대한 과실. 치사에 대한 과실도 따로 증명해야 되겠지. 예. 이건 뭐 예견 가능성이 표현하죠. 됐지? 예. 따로따로 하니까 따로 증명해놔야 돼.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근데 우리 판례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지. 예, 그런 말 아니냐? 자, 인과관계 판단하고 예견 가능성, 즉 과실 판단하고를 항상 하면 거짓말. 2개 빼고 역대 판례 중에 2개만 빼고 전부 다 예견 가능성 판단하고 즉 과실 판단하고 인과관계 판단을 갖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해버려. 즉 이제 결과적 가중범 이야기하니까 결과적 가중범으로 설명합니다. 강간치사죄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라는 표현은 곧 뭐가 인정되었다? 요게 인정되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따로 검토 안 해. 또 반대로 이제 요게 우연히 먼저 증명이 되었대. 요게 경찰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과실 예견 가능성이 먼저 증명되어서 인정이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인과관계 인정으로 끝납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나중에 판례 보면 판례 특강 나중에 뭐 누구한테 들을지 모르겠는데 판례 특강 할 때 이런
과실 결과적 가중범 판례 보면은 인과관계 판례하고 이 결과적 가중범 예견 가능성 판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똑같아. 왜? 이 꼴으니까. 항상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 지금 알고 그러나 모르는 그러나 헷갈릴 때가 있어. 이거하고 이거를 거의 그냥 동의어처럼 취급합니다. 그냥 똑같은 걸로. 근데 완전히 달라.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거의 그냥 결론이 똑같아요, 이게. 또 반대로 만약에 과실이 부정되었다 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 인과관계도 부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 판례든 인과관계 판례든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냥 처벌 불처벌 기억하면 된다니까. 이 표현은 처벌. 자, 과실 예견 가능성이 인정됐는데 인과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필요 있냐 없냐? 에이,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인정이야. 그래서 딱 자동적으로 처벌. 만약에 자, 요거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정이야. 예, 그냥 불처벌이야, 불처벌. 똑같으니까. 됐지? 근데 이렇게 인과관계 판단하고 과실 판단이 불일치한 경우가 딱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것만 외우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두 개네. 두 개만 외우면 되지.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일단 요 핵심 판례 봐봐. 요 1번. 여기 이해가 되지? 이론적으로야. 이론적으로 중앙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부정 적어놓으면 되지. 예견 가능성 부정된 때는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맞죠? 맞는 표현이가. 근데 실제 대부분은 항상 똑같이 판단한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봐라.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면은 강간치사죄는 불성립한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똑같이 판단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부정인데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일치한 경우지. 딱 두 건밖에 없다. 아주 유명한 사건. 삿대질 사건. 요거는 부제가 있다. 부제. 예, 부제. 그 돼지고기에 얽힌 아주 슬픈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새드 피그 스토리라는 이제 부제가 있어. 아주 슬픈. 돼지가 운다가 아니라 돼지고기 때문에 발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생일빵 사건이 있습니다. 요 빵은 먹는 빵 아니다라는 거 좀 알지? 예, 서울 애들은 야 생일빵 하나? 니 생일빵 해본 적 있어 없어? 해봤나? 이 자식 하지 마라. 너는 해봤나? 생일빵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하고. 주로 어떻게? 밀가루 밀가루 던지고 그러나? 안 해봤지? 해봤나? 하지 마라. 내가 가슴이 아파. 이 사건만 보면 죽잖아. 알았어? 생일빵 하지 마. 형법 판례 중에 빵자가 들어간 판례가 딱 두 건이 있습니다. 딱 두 건. 그 중에 하나가 생일빵이고 하나는 또 저녁빵이 있어. 둘 다 쳐버릴까 불쳐버릴까. 자, 형법에 나오는 빵은요 좋은 빵이 아니야. 예, 하드한 빵이 하드한 빵. 못 먹는 빵입니다. 이거 때리는 거. 그러니까 다 처벌적으로 하지. 아주 슬픈 이야기야. 이것도 슬프고 이것도 부제가 있는데 이거는 새드 버스데이 스토리인데 이거는 새드. 에이, 이거는 여러분들 알았어. 새드 버스데이 맞나? 스토리. 아주 슬퍼. 한번 들어보자. 자, 근데 형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외인 두 사건이거든. 예외인. 인과관계 판단하고 예견 가능성 판단을 갖다가 다르게 본 예외 두 가지입니다. 두 개. 하나도 아니고. 자, 보자. 어찌 된 경우인지. 어떤 회사 직원 휴게실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A라는 그 회사 직원이 회사 휴게실에서 이렇게 다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B라는 동료 직원이 잔뜩 사들고 이렇게 막 휴게실에 막 걸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예. 그래 놓고 그 잔뜩 사온 그 보따리를 갖다가 탁 이렇게 펼치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야, A야. 그러니까, 야, 그거 뭐냐, 이러지, 이제 A가. 뭐냐, 이러니까, 이거, 우리 집에 이번에 잔치를 했다. 잔치를 했는데,
잔치 음식을 너희들하고 내가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다. 나는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급히 나가봐야 되니까 너 혼자 처먹지 말고 다른 동료 직원들 같이 오면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고 이제 이 음식을 A한테 맡기고 B는 볼 일이 있어서 급히 나갔대. 그래 지금 상황은 이제 B는 나가고 A가 잔치 음식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 이제 처음에는 A도 맞다 같이 고생하는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먹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룰루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굿스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냄새가 나거든. 그 잔치 음식 중에 이제 돼지 수육이 있었나 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렇게 좋아했나 봐. 물론 다른 잔치 음식들이 있고. 예.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스멜이 탁 이렇게 나니까 한번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풀어보니까 진짜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있어. 그래서 야 내가 다른 거는 직장 동료들하고 내가 나눠 먹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내 혼자 처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게 이제 숨겨놨습니다. 저 혼자 나중에 처먹으려고. 물품 보관함 안에다가. 그래 지금 이제 돼지고기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기 시작하지. 자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 자기 직장 동료들. 자 그때 갑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휴게실 내로. 저를 뛰어와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아까 밖에서 B 만났다. B가 니한테 자기 뭐 잔치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맡겨놨다면서. 근데 그 잔치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이렇게 잔뜩 들어있다는데 그거 빨리 먹자. 어딨냐? 라고 이렇게 얘가 이제 찾아오자마자 요구를 하는 겁니다. A한테. 그러니까 이제 A는 이제 시침 뚝 떼지. 뭐? 다른 음식은 있었는데 돼지고기는 내가 못 봤는데 시침 뚝 뗍니다. 그랬더니 가비에 뭐라고? 씨발 이래 된 거죠. 씨발 너 개새끼 네 혼자 처먹으려고 너 짱 박아놓고 숨겨놓고 너 나중에 너 내가 찾으면 돼지고기를 찾으면 너는 내한테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합니다. 이거 삿대질. 이걸 합니다. 요걸 하면서 봐라. 이거 이제 첫 번째 삿대질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때까지는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갑이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찾아요. 개코 본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하는 거지. 개코 본능. 킁킁킁킁킁 거리다가 역시 이제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돼지고기가 숨겨져 있거든. 그때 이제 얘는 이제 강력한 삿대질을 날려요. 이 개자스가 이제 19 이렇게 하는 거지. 레벨이 이제 18에서 19. 그 다음에 뻑큐, 시트 이렇게 이제 날라갑니다. 너 혼자 처먹으려고 숨겨놨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마지막 삿대질 한 방을 딱 이렇게 날립니다. 그때 이제 A가 옆으로 이제 뒤로 피하다가 뒤에 무슨 기계가 있었나봐. 서빙 기계라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삿대질을 피하려고 하다가 기계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다가 이 내진탕으로 적사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지? 죽음하고 맞바꾸는지 몰라. 참 비극이 비극. 자 근데 어쨌든 얘는 삿대질로 인해서 사람을 갖다 죽게 만들었다 그지? 그래서 공소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 공소제기가 되는가 하면 자 우리 그때 경찰관들은 요렇게 판단했어. 요 삿대질은 폭행이다.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지만 설마 자기 직장 동료를 갖다가 죽일 고의는 있었겠나? 죽일 고의는 없었다. 그래서 요 사망은 과실로 인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요렇게 공소제기합니다. 그렇지.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해.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우리 판례가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하니까 그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야 폭행치사죄 그러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마 폭행이라는 요 원인과 치사라는 요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증명해라. 경찰관한테 요구하니까
경찰관들이 요거는 퍼펙트하게 증명을 했나봐. 인과관계는 인정이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판례 같았으면 인과관계 인정이면 자동적으로 치사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으로 끝났겠지. 근데 예외라니까. 예. 어떻게 된 게 인과관계 증명해가지고 이제 경찰관들이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 받겠지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얘가 삿대질을 할 때 설마 자기 동료가 이 삿대질 때문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예견 가능성은 부정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야. 이거 참 희한하죠. 불일치제. 이런 게 거의 없어. 이 두 개밖에 없어. 인과관계는 인정되는데 예견 가능성 부정.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폭행치사죄가 성립 부성립? 그냥 불성립. 무죄로 끝났어요. 예. 요 두 개가 퍼펙트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같이 인정하거든. 근데 이건 희한하게 인정 부정. 이렇게 다르게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불성립으로. 요까지야. 예, 요까지. 여기서 끝. 사건은 종결. 그리고 더 이상 이 삿대질한 직장 그 동료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가라. 너희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돼지고기 쳐다보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여튼 집으로 돌려보내. 여기서 끝이야. 무죄. 근데 자, 요거는 더 웃깁니다. 더 웃긴 사건. B라는 애하고 어리라는 애는 친구야. 예. 근데 B가 그날 생일이었던가 봐. 생일인데 왜 때릴까? 나 이해가 안 되네. 때리지 말아요. 때리지 마라. 서로 때리지 마. 왜 때릴까? 그냥 친구야 뭐 축한다 하면서 흑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친구야 하면서 그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든지 그렇게 좋게 선물할 수도 있는데 왜 때릴까? 이해가 안 되네. 하지 마라. 이 큰일 난다. 이날 생일인 이제 B 축하한답시고 어리라는 애가 친구야 해피 벌스데이 투유 하면서 그냥 주먹을 팍 날립니다. 정말 좋은 선물 해줍니다. 하늘나라를. 예. 하늘나라를 선물로 이렇게 준 거죠. 이거 하지 마. 하늘나라 주지 마. 알았지? 한 대 때리니까 바로 그 맞고 즉사해버려. 큰일 나죠. 요것도 그때 경찰관들이 삿대질 사건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야, 너는 친구를 폭행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근데 설마 친구 죽을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를 합니다. 근데 요때 우리 판례가 저거하고 똑같이 판단해. 폭행하고 치사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이 분필이 자꾸 불러지네. 다만 뭐가 예견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요 사건하고 저 사건만 희한하게도 예견 가능성을 부정시켜 버렸어. 참 독특하게도. 예. 와, 그러면 여기서 저것처럼 사건 종결입니까? 이거는 저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더 중요한 쟁점 하나가 숨어 있어. 자, 이거 폭행치사죄는 무죄로 끝나요. 폭행치사죄는. 근데 때린 것은 사실이지. 어떻게 된 게 요 판사가, 요 재판하는 판사가 저 판사하고 다르게, 야, 폭행치사죄는 이제 인과관계 인정, 예견가능성 부정으로서 무죄지만은, 때린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이 판사는요, 어를 갖다가 폭행죄로 처벌하려고 해. 희한하게도.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추측컨대, 빨리 적으려 하다 보니까. 자, 저 삿대질 사건은 슬퍼 안 슬퍼? 좀 슬프다 그지? 돼지고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없는 시절에서 살던 그런 어려운 어떤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저거는 참 불상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무죄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추측건데 그 판사가 아마 자기도 생일방에 얽힌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가 봐. 자기도 맞은 기억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씨 대한민국에서 생일방을 건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생겼나 봐. 예.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저 때린 놈 폭행죄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혹시 내가 그때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야기 했나? 했나? 반의사 불벌죄 들었냐? 들었어? 아, 형소법 때 이까지 나갔냐? 나갔나? 타이틀 만급했냐? 형소법에서. 그 형법에서는 내가 설명했나, 이거? 안 했나? 이 폭행죄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로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형소법 쟁점이거든. 근데 언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살짝 요 내용이 뭔지 내가 언급하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요걸 알아야지 그 뒤에 가장 중요한 쟁점을 알 수 있거든. 이게 시험에 형법에서 더 잘 나와. 형소법보다 요 뒤에 게. 예. 자, 가해자, 폭행 가해자가 있고 폭행 피해자가 있습니다. 때렸어. 때렸다면 일단 이 가해자는 폭행죄로 공소제기가 돼. 예. 뭐 피해자가 고소하든 고소 안 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검사가 그냥 공소제기 해버려. 자, 공소제기되어서 지금 재판 중이다. 재판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싹싹 빕니다. 그냥 빌면 안 되고 이거 두둑한 합의금 들고 가가지고 던져주면서 빌어야 돼. 예.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나 다시는 안 때릴게. 나 좀 용서해도. 라고 이렇게 싹싹 빌면 피해자가 합의금이 좀 짭짤하잖아. 예, 짭짤하면은 그 재판하는 재판정에 가서 법원 판사 앞에서 요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판사님, 왜? 저는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6글자로 표현합니다. 잘 안겨라. 예. 처벌, 불은 의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판사님, 제 반성하는 것 같고 또 합의금 두둑하게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 불은 의사를 표시를 하잖아. 이런 표시를 딱 해버리면 판사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임마 이제 밖에 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그런 뜻으로 더 이상 재판을 갖다가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 좋아. 바로 그냥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버려. 이 말은 더 이상 재판 끝 이런 뜻이야. 재판 안 해. 유죄 무죄 판단 안 합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공소 제기한 거 이제 이유 없다 가라. 이런 뜻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버려. 더 이상 이제 저 가해자를 갖다가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자, 바로 요런 구조의 범죄를 갖다가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살인죄 대부분의 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부른 의사를 표시를 해도 그냥 그대로 유죄 판결 때린다. 폭행죄 같이 비교적 좀 경미한 거 있잖아. 또 명예훼손죄 같은 거. 비교적 경미한 범죄 몇 가지 정도만 반의사 불벌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벌부른 의사 있으면은 공소기각 판결 딱 선고하고 그냥 바로 재판 종결해버립니다. 예. 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요 의사라는 것은 바로 처벌부른 의사를 말하는 거야. 피해자의 처벌부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해서 반의사 불벌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용어도 암기를 해놔야 되고요. 요 용어도 암기해놔야 돼. 그리고 요 의사라는 것이 처벌부른 의사다라는 것도 암기해야 돼. 됐나? 이제 그런 반의사 불벌죄 중에 하나가 바로 폭행죄야. 예, 폭행죄인데 지금 이제 폭행죄만 문제가 되고 있지. 폭행치사죄는 이제 무죄로 끝났고 폭행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웃긴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얘가 때려서 죽었지. 얘는
피해자는 죽었지. 예. 피해자는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 근데 자, 이 가해자의 부모님이 변호사 코치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피해자의 부모님 찾아가요. 이 가해자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 찾아갑니다. 이게 그 변호사로부터 이런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거다라는 거 들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지, 그지? 예. 피해자 측에 가가지고 이거 처벌 의사 받아내면은 이제 우리 아들은 공소기각 판결 나올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가해자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 찾아갑니다. 근데 피해자 부모님은 지금 자기 아들 잃은 슬픔에 지금 막 그냥 거의 지금 단식이야. 예, 밥도 못 먹어. 막 슬피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피해자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가해자 부모님이 한다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에이, 뭐 피해자 부모님 이러면서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겠나? 자기 아들 갖다가 죽여놓고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나 내뱉고 있어. 그래서 뭐 이 개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던 칼로 그냥 막 찔러가지고 막 쫓아버리봐요.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해자 부모님이 준비해간 수십억의 돈을 갖다 탁 던져주죠. 수십억의 돈을 이 피해자 부모님한테 수십억의 돈을 갖다 탁 던져주니까 그때부터 피해자 부모님 태도가 돌변합니다. 뜯어보니까 오 수십억이야.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살아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 하늘에 있는 얘는 이씨 욕 나오지. 예. 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상황이 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이야. 근데 피해자 부모님이 그래 뭐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살아야 되니까 대체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부모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폭행죄가 문제가 되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 부르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 아들은 공소기각 판결 받고 풀려난단다.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잘 봐라. 찾아가요. 돈 받고. 피해자 부모님이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자 이런 의사표시를 해요. 판사님, 저는 이 가해자, 저희 아들을 죽인 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사? 표시를 합니다. 예. 근데 유죄 판결 나와. 왜 이래? 처벌 부르는 의사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 나오는 거 아이가? 근데 유죄 판결 나와. 왜 그럴까? 그렇지. 잘하네. 배웠나? 아니. 자, 형사법에요. 처벌 부르는 의사는 반드시 누가? 피해자만 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만. 예. 피해자의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할 수 있냐? 하늘나라에 계신데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 부르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뭐 그냥 그대로 유죄 판결 선고해도 돼. 됐지? 자, 근데 판례 표현 중에 이 피해자의 부모님 이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상속인. 이 죽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젊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죽으면 이제 부모님이 상속인이 돼. 그래서 그 판례 표현 중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피해자의 상속인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자, 피해자의 상속인의 처벌 부르는 의사는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야. 무의미야. 예. 왜? 원칙적으로 피해자만 처벌 부르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요 두 개밖에 없어. 예, 두 개밖에. 요거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인정, 예견 가능성 부정되는 경우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다음 더 재밌는 건 이제 기다리고 있다. 120페이지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보십시오.
양가를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그건 X쳐라. X고, 지금 배워 들어갈 게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거든. 자, 그 앞에 진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결과적 가중범 줄 바꿔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아예 통째로 현관펜. 그 정도로 중요하다. 오히려 진정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요할걸? 그럼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뭔데요? 이거 금방 우리 배웠던 거. 고의 플러스 과실. 요게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가짜를 배웠겠네, 지금까지. 진짜를 배우고 앉아있지. 아니, 그러면 그냥 결과적 가중범 하지 왜 앞에 쓸데없이 진정자를 붙여줍니까? 가짜가 있으니까. 왜 사이비가 있으니까 뭐 원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사이비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으니까 나는 원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가짜 사이비가 없었다면 저런 말도 쓰지는 않죠. 자, 우리가 금방 배웠던 게 진짜 결과적 가중범의 뜻으로 이제 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게 이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뭔데요? 이것도 똑같이 치자가 들어가. 치자 들어가는데 저거하고 좀 뭔가 한 끗이 틀려. 한 끗이.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요. 일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동일한 점이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똑같아. 이거는 똑같은데 뭐가 틀린가 하면 중앙결과 있잖아. 중앙결과를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과실, 과실이죠.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만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중앙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이것도 포함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중앙결과에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왜 근데 이런 쓸데없는 개념을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건 때문이지. 근데 일단 그 사건을 보기 전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뭐 많습니까? 외워야 될 게 많습니까? 아니요. 외워야 될 게 많이 없다. 지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암기해야 될 게 3개밖에 없어. 3개. 요거 암기해야 된다. 어차피 어떤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불을 내서 사람까지 태워서 죽이면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요것이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야. 그 다음 또 하나 쉽다. 어떤 사람이 사는 집에 방화를 해서 이번에는 화상만 이렇게 발생시켰다 면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가 성립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범죄다. 여러분들이 불법 시위를 진압하고 있을 때 그 불법 시위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이 화염병을 던져요. 화염병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부상 입힙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게 뭐다? 그냥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특수자가 들어가. 왜? 위험한 물건이 화염병을 던졌잖아. 그럼 특수자가 들어가.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부상까지 발생시켰다. 치상죄가 성립한대. 근데 이게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 분석 한번 해보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하고 똑같이 치자가 다 들어가잖아. 그리고 치자 앞에 과실이 아니라 이런 고의범이 다 있잖아. 여기 치자 전부 다 여기 치자가 다 들어가고 치자 앞에는 전부 다 고의범이 다 있잖아. 그럼 구조는 저기 진정 결과적 가중범 구조하고 비슷한데 내용에 있어서 뭐가 틀립니까? 요게 틀려. 요게. 자, 저 진정 결과적 가중범 치사는 반드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는 아예 저런 범죄가 성립 안 합니다. 치자가 안 들어가. 고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만약에 강간한 놈이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면 강간살인죄 이렇게 표현한다. 강간살인죄. 그러니까 고의가 있으면은 원래 치자를 안 붙여줘. 치자 자체가 과실이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분명히 치자가 들어가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래. 이상하잖아. 자, 왜 이런 이상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런 이상한 케이스 때문에 그래. 자, 요 케이스 한번 풀어보자. 뭐 요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냥 들 수 있는 전형적인 예에 한번 보자. 어떤 케이스 같이 풀어보죠. 물론 아직 강론 범죄를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강론 범죄 3가지 팁은 가르쳐 줄 거다. 자, 케이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래. 갑이 원수의 일을 살해할, 봐라, 고의로 살해할 고의가 있다, 그지? 살해할 고의로. 빨리 적으려다 보니까 원수 A의 집에 불을 질러 원수 A를 어떻게 불태워 살해했다. 이 케이스거든. 아주 간단하지. 아주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간단한 케이스인데 요거 갑한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풀어보자고. 자, 근데 아직 강론 범죄 안 배웠으니까 내가 팁이 되는 3가지 범죄 가르쳐 준다고 했죠. 이렇게 살해할 고의로 결국 사람을 살해했네, 그지? 예. 무슨 죄가? 일단 살인죄 하나가 떠오르고, 그 다음 어떤 뭐 집에 불을 갖다 질렀다 이런 표현이 있네, 그지? 예. 그러면 집이라는 것을 우리 형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주 건조물, 현재 거주하는 건조물.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집에다가 불을 갖다가 이렇게 냈으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죄. 이게 또 하나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있어. 이거.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해가지고 저 불을 질러서 결국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서 죽였지. 예, 불태워서 죽이면은 뭐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자, 근데 물어보자. 일단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까? 자, 우리는 아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풀어볼 거야. 그래야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우리는 아직 몰라.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오로지 이 세상에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밖에 없다라고 알고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요 케이스에 바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살해할 고의가 있는 경우야. 살해할 고의가 있는 경우인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지금 진정 결과적 가중범밖에 모른다는 전제에서 풀어본다. 이거 안 돼. 나가리지. 이거 안 돼. 그럼 청상 갑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뭐?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살인죄. 그 다음에 집에 불을 질렀으니까 뭐? 현주 건조물 방화죄. 딱 2개밖에 없네. 자, 이제 여기서 상경의 위력이 발휘된다. 자, 얘는 몇 번 불냈어? 2번 불냈나? 1번 불냈나? 1번 불냈지. 1번 불냈는데 집도 타고 사람도 타고. 그지? 1타 쌍피지. 1타 쌍피. 즉 살인하고 방화 한 개 행위로 범했습니다. 한 개 행위로. 실경상경 상경이 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나중에 저 뒤에 이제 저 뒷부분, 총론 뒷부분에 가면 상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이 2개 범죄가 상경이잖아. 상경이면 이렇게 처단하도록 되어 있어.
이 두 가지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가 뭐야? 살인죄. 상경인 경우에는 두 가지 상경인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의문아 이거? 아니, 그러면 어차피 왜 상경으로 공소제기합니까? 그냥 가장 중한 범죄 살인죄로 공소제기해도 사형, 나중에 보겠지만은 살인죄 공소제기해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살인죄, 현저건조물 방화죄 상경으로 공소제기해도 아까 말 맞다나 뭐 법 규정에 가장 중한 범죄로 뭐 처단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경으로 공소제기해도 살인죄 법정형인 사형 무기 5년 이상 기준으로 처단하게 될 건데 왜 굳이 그럼 상경으로 공소제기해야 됩니까? 경찰관 여러분들은 가급적 범죄인들을 갖다가 가볍게 처벌해야 돼, 무겁게 처벌해야 돼?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상경으로 공소제기해야 돼. 왜?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같죠. 살인죄 1죄로 공소제기 하나, 1, 2, 이 두 가지 범죄 상경으로 공소제기 하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똑같지만은 선고 형량은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왜? 봐봐, 여러분들이 판사다. 판사님, 얘는 살인죄 하나만 저질렀습니다 라고 공소제기하는 경우랑, 판사님, 쟤는 살인죄, 현저건조물 방화죄 두 가지 범죄인데 상경입니다 이렇게 공소제기하는 경우랑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가지 범죄다라는 걸 부각시켜야 돼. 알겠어? 예. 그래서 이렇게 공소제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범죄 상경이라면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5년 이상 범위 내에서 처단이 되거든. 그럼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려고 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우리 아까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았던 현저건조물 방화치사죄 있지. 진정결과적 가중범밖에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현저건조물 방화치사죄는 고의가, 살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적용해서 제외한 현저건조물 방화치사죄 법정형을 보니까 요래돼 있네.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정형을 잘못 규정한 거야 이거.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모순이 보이나? 모순이 보여 안 보여? 자 봐.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한다면 이 경우에 현저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적용이 안 된다, 그지? 적용이 안 되고 요렇게 상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형 무기 5년 이상 범위 내에서 처단할 거야. 근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만약에 고의보다 작은 개념인, 약한 개념인 과실이 있었다면은 요 케이스 무슨 범죄? 요거야. 만약에 과실이 있었다면은 현저건조물 방화치사죄 요거 적용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때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고의보다 약한 개념인 과실이 있는 경우의 법정형은 뭐라? 사형 무기 7년입니다. 근데 봐, 고의가 있는 경우는 뭐라? 사형 무기 5년입니다. 이상하잖아. 모순이냐 모순 아니냐? 모순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몰랐을 때 오로지 치자 들어가는 범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의가 있는 경우는 요거는 적용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걸 뺐을 때 요렇게 되는데 결국 사형 무기 5년 이상. 근데 반대로 만약에 과실로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서 죽였다면은 이게 딱 전면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사형 무기 7년으로 이렇게 7년으로 처단이 될 거야. 이 모순이잖아. 고의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 더 가볍게 처벌한다, 과실보다. 이상하잖아. 요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거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누구 잘못이다? 형벌을 잘못 규정한 국회의원들 잘못이야. 근데 어쩔 수 있나 없나? 뜯어 고치겠나 안 고치겠나? 안 고쳐요 쟤들이. 그러면 이 모순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고민합니다. 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저 국회의원들이 바보같이 규정해 놓은 저런 모순되는 저런 경우는 우리 이렇게 하자. 치자가 들어가 있어도 눈 딱 감고 중한 결과돼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적용시키자. 합의한 거야. 논리가 없어요 이거는. 합의.
자, 그래서 논리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의했다. 예, 지금 요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주건조물 방화에 대해서는 뭐가 있고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치사에 대해서는 과실뿐만 아니라 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라고 일단 합의한 거야. 됐지? 자, 이런 걸 갖다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 뭔지. 그러면 요 케이스 마무리 지어야지. 다 지어버리고. 살해할 고의로, 과실이 아니지. 불질러. 사람 불태워서 죽였네? 무슨 죄? 그렇지, 그냥 이거야. 우리 합의했잖아,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저건조물 방화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치자는 과실만 있는 경우에 치자를 쓰는데 우리 고의가 있어도 치자 붙이도록 예,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건조물 방화치사죄 일죄가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항상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는 왜 성립 안 합니까? 이거 성립할 필요 있냐 없냐? 없어요. 요 고의살인죄는 어디 들어가 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살인죄 법정형이 뭐야?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몰라. 요게 법정형이 더 중하다면 모르겠는데 법정형이 더 경하잖아. 저 소. 이거는 대.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살인죄, 가벼운 살인죄는 따로 성립되지 않고 치사안에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로 성립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 집에 불을 내가지고 사람까지 불태워서 죽이면은 요거 하나만 성립한다. 됐지? 예. 요거와 관련 중요한 판례는 조금 쉬었다가 언급하도록 합니다.